자, 지금부터 수능 특강 영어 독해 5강 1번부터 시작할게요. 에버랜드 잘 누르고 왔으니까 집에서 꼭 영상 보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1강의 중심 내용은요. 독일 히틀러 나치 있잖아요. 나치당은 노동자 대신에 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계보다 낫다는 거죠. 인본주의인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거 나치를 마치 미화시키는 듯한 이미지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이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보죠. In 1965, 1965년에 when 뭐 했을 때 the first electronic computers, 전자 컴퓨터가 최초의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 어디에? 직장, 사무실에 등장이 되었을 때 에릭 하프라는 사람이요 warned, 경고했대요. 어디에서? In the New York Times, 뉴욕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에서 대비하라고 경고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a skilled population, 숙련된 인구니까 기술자들, 일꾼들을 얘기하겠죠. 숙련된 일꾼들이 있는데 어떤 일꾼이냐면 deprive는 무엇을 빼앗다 박탈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수동태로 pp니까 뭐뭐를 빼앗긴이라고 할 거예요. deprived of 뭘 빼앗겼냐면 its sense and usefulness, 그것에, 그래서 그것이라고 하는 앞에 있는 숙련된 그 노동층, 이 사람들의 감각과 유용성을 박탈당했어요. 뺏겼어요. 누구한테? 컴퓨터한테. 자, 그렇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될 것이다? 바로 the ideal setup, 이상적인 환경, 조건이 될 거래요. 누구에게? For an American Hitler. 와, 이거 되게 상징적이다. 히틀러는 원래 독일 나치당의 수괴인데 미국의 히틀러라고 했어. 이게 무슨 말이지? 미국의 히틀러에게 이상적인 환경이 될 거라고? 자, 일단 여기서 기술 발달이 사람을 박탈시킨다고 했던 건 지금 미국 얘기하는 거잖아요. 뉴욕타임스니까. 그래서 이 지금 미국에서의 기술이 인간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히틀러가 있었다면 히틀러가 되게 좋아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 상황이 히틀러에게 좋은 상황인지 우리 살펴봐요. 그리고 결국 이 밑줄 친 것 의미를 묻는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Perhaps 아마도 somewhat ironically, 어느 정도 좀 모순적이어 보이지만 Hitler and his government, 히틀러와 그 나치 정부는요 were well aware of, 매우 잘 인식하고 있었대요. 이미 잘 알고 있었대. 무엇에 대해서요? Of the destructive, 파괴적인 힘, 부정적인 거죠 지금? 파괴적인 힘이라는 건 마이너스를 가리키잖아요. 뭐의 파괴적인 힘인데? Labor replacing technology. 이게 바로 위에 있었던 일렉트로닉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노동자를 대체하는 기술이죠. 노동자를 대체하는 기술. 그럼 이 말은 곧 뭐예요? 여기서는 사람보다는 기술인 상태잖아. 이런 상태 자체를 마이너스라고 봤고 이 마이너스를 너무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게 바로 히틀러였다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가 일단 임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뭘로? As Chancellor of Germany, 독일 수상, 뭐 국무총리 수상 이런 거 있죠. 독일의 수상으로 임명되었어. 언제냐면 1933년 1월 30일에 독일 수상으로 임명이 된 것. 그것은 결국 herald했대. herald하면 예고하다. 예고했대요. 무엇을? The return, 도래를,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예고했대. 뭐로 돌아가는데요? Pre-industrial policies 예요. 산업
산업화 이전이죠. 프리가 붙으면 이전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산업화 이전의 정책으로 돌아갈 거라는 걸 의미했대. 예고했대. 자, 산업화 이전은 뭐야? 산업화는 기술 발전이잖아요. 기술 발전 이전 정책이니까 이게 가리키는 건 곧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이 우선, 기술이 우선. 사람보다 기술이 우선인 걸 말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들으면 누가 좋아해요? 기술들이 좋아해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그리고 히틀러는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럼 당연히 국민들은 히틀러를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니까요. 자, 그리고 그 정책은 뭘 하려고 했냐면 바로 제한하려고 했다는 거야. 당연히 뒤에는 기술이란 말이 나와야 되겠죠. The use of the machinery, 그렇죠? machinery는 기계류잖아요. 기계류는 곧 기술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기계류 사용을 제한하려고 애썼다는 거야. 뭐가? 이 정책들이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럼 슬슬 메뉴에 썼다는 거 느낌 오죠? 지금 미국이 기술 발전 때문에 인간보다 기술이 더 중시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히틀러가 딱 나타났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야, 기술 다 꺼져! 기술 다 제한시켜버리겠지. 그러면 사람들한테 막 지지를 얻겠지. 그러면 미국에서 대통령도 했을 수 있겠다. 그쵸? 인단직. 그냥 지역 이름인가 봐요. 여기가 어디냐면 나치당이 승리했던 장소예요. 선거운동에서. 어떻게? Over 50% of the votes. 투표율이 50%가 넘게 나치당을 그 해에 몰아줬나 봐요. 그런 단직에서요. 그런 노력들이 뭐가 되었다? 아주 주된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요. 득표율이 높은 지역에서 얘네가 했던 정책 중 대부분이 뭐였다? 기계보다 사람을 중시해서 기계류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 자, 서치 앤 프로트가 가리키는 거 바로 이런 것 등을 얘기하는 거죠. To deal with the issues of technological unemployment. 그렇죠. 해결하기 위해. 자, 해결하기 위해라고 하는 건 뒤에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고, 여기서의 문제라는 건 뭐예요? 기술 때문에 사람들이 실업을 한 걸 말합니다. unemployment는 실업이잖아요. 기술적 실업이라는 건 기술이 갈 곳을 잃었다가 아니라 기술 때문에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enate 하면 국회에서 상원, 하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국회 상원은요 포고했대요. decrete 하면 명령하다 또는 포고하다, 선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원은 뭐라고 선언했냐면 기계류는 would not be installed there. 설치되지 않을 거라는 걸 공표한 거야. 어디서? 공장에서. 그럼 어쨌든 뭘 대신하겠다는 거야? 기계류 대신 사람을 웬만하면 쓰겠다는 거죠. 단 조건이 있어. Without special permission, 특별한 허가가 정부에서 내려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공장에서 기계를 쓸 수 없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못 쓰는 건 아니고 허락해 줄 때만, 아주 특수할 때만 쓰고 웬만하면 다 인간 노동자를 쓰게끔 한 거죠. Failure to comply. 근데 이 법에 순응하지 못하면이죠. Failure 실패, comply하면 순응하다, 지키다. 얘랑 같은 건 observe도 있죠. observe는 관찰이라는 뜻도 있지만 역시 준수하다, 지키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뭐로 이어진다? 아주 심각한 penalties, 처벌로 이어질 거다. or 또는요 even being forced. 여기서 being forced는 lead to, 여기서 걸린 건데 여기 전치사거든요. 근데 얘가 원래 이미 어법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어법 얘기는 제가 빼고 하고 있습니다. 의미상만 이해해요. 심각한 처벌로 이어지거나
심지어는 강요당하는 것으로 이어진대. 뭐를요? 셧다운, 뭡니까? 공장문 닫는 거죠. By a government.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공장문을 닫게끔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엄청 기계를 제한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 진짜 히틀러 찬양하는 글같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안 나올 것 같아. 이거 내면 학교 선생님 정치적 사상이 의심돼요. 1933년 8월에요. 알프레드 본 호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The Leader of the Nazi Labor Front입니다. 나치 레이버 프론트, 나치 노동당 가장 앞에 있는 우두머리인가 봐요. 자, 이 사람이 make clear that 이하를 확실하게 했대요. 그게 뭐다? 또 같은 말 하겠죠. 기계들은 would not be allowed, 허가되지 않을 거다. 뭐 하는 것이 to threaten workshop in the future, 앞으로 향후의 미래에 우리 사람 노동자의 일자리를 감히 기계 따위가 위협하도록 허락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다시 한번 reassure, 안심시켰대요. 누구에게? 대중에게요. 뭐라고? Never again. Most workers. 요거 도치예요, 도치. 요거 부정어잖아요. 그래서 어법보다는 그냥 해석이 중요하다. 다시는 해놓고 부정문이니까 다시는 우리 노동자가 must replaced, 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기계 따위에게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끝. 그러면 이제 정리 다시 위로 올라가서 미국의 기술 발전이 실업의 위기를 놓게 만드는 이 상황을 히틀러가 미국에 있었다면 참 좋아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건 뭔 말입니까? 히틀러는 기계를 제한하고 인간 노동력을 장려하는 정책을 폈다는 거죠. 그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얻을 수 있었을 텐데요.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의 중심 내용은 런던에 택시 운전기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두뇌가 엄청난 가소성을 갖고 있대요. 자, 가소성이란 말은 우리 플라스틱 있잖아요. 플라스틱 여러분 아시나요? 플라스틱 불로 이렇게 라이터를 하면 녹아서 휘어지거든요. 모양이 불을 가하면 잘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가소성이라는 단어는 사실 두 가지예요. 이게 물리적인 특성에서의 가소성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생명에 있어서의 가소성이 존재한다. 물리적 특성으로서의 가소성은요, 뭘 말하는 거냐면 가변성입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꾸 변할 수 있는 것을 가소성이라고 하고요. 생명에서 말하는 건요, 기능이 향상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의 기능이 아니라 더 많은 기능, 더 고차원적이고 더 좋은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에 있어서의 향상을 얘기하는 게 바로 생명에서의 가소성이에요. 여긴 두뇌라고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생명이 관련된 거 맞죠? 그러면 붙여보면 런던 택시 운전사들의 두뇌는요, 엄청나게 기능성이 좋다는 건가 봐요. 자, 원래는 무관한 문장으로 출제가 되었던 글입니다. 자, 아마도 The most well-known examples, 가장 잘 알려진 예시가 있는데요. 뭐에 대한 거냐면 요게 핵심 키워드, 아주 놀라운 가소성, 기능성, 뭐에? 인간의 뇌가 엄청 기능이 막 확장되고 좋아진다라는 예를 보여주는 게 바로 연구래요. 이루어진 연구 메이드. 언제? 2000년에 이루어졌는데 메이드 오브 뭐뭐를 대상으로 런던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연구가 바로 대표적인 예시랍니다. 런던 택시 운전수들은요, are renowned 하면 famous랑 같아요. 또는 그래서 잘 알려져 있다는 뜻이죠. 런던 택시 기사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 be famous for 하는 것처럼 be renowned for 하는 거예요. 똑같이 뭐뭐로 유명하다, 잘 알려져 있다. Their detailed knowledge야. 그들의 엄청 세부적인 지식이에요. 그럼 아까 말했던 그 가소성, 기능 확장성 맞다, 그죠? 택시 기사가 다니는 온갖 길들에 대해서, 그리고 configuration, 막 이런 지리 지형물들의 배치에 대해서, 그리고 one-way system central London, 런던 중심부의 이 일방 통행 시스템, 이런 모든 운전행과 관련되는 세부적인 지식들이 아주 풍부하대요. 그럼 가소성이 좋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most astonishing, 가장 놀라움을 주는 인데, 이게 동명사 주어가 아니라 이거 보어예요. 얘는 주어랑 보어가 도치된 도치구문입니다. 주어가 너무 길어서 보어를 먼저 쓰고 주어를 뒤로 뺀 거예요. 그럼 that이야라는 것이 가장 놀랍다가 되는 겁니다. 뭐가 놀라운데? 걔네들이 have learnt 했대요. 얘들아, learnt는 우리가 알고 있는 learn의 과거형, 과거분사형을 이렇게도 써요. 같은 겁니다. 택시기사들이 배웠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거예요. 뭘 배웠냐? All this information, 이 모든 디테일한 지식을요, 어떻게? by heart예요. 뭘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전부 마음으로 아는 거니까 암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암기한 거, memorize 한 거라고요. 그래서요, can navigate는 길을 찾아가다죠. 길을 찾아간다. The streets of the big city, 그 런던이라는 큰 도시의 온갖 거리들을 다 찾아갈 수 있대요. 그리고 뭐 한대요? 콤마 분사구문 taking passengers from A to B. 우리 외우는 그대로 이렇게 나왔네. A에서 B까지잖아요. 승객을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까지 데려간대요. 그런데 without the aid of manual, 매뉴얼 설명서 따위의 aid, 도움 없이 다 머릿속에 외워놔서 어디든 데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저 많은 정보 어떻게 암기했지? On average, 평균적으로요. 요거 가주어, takes, 시간이 걸리다로 갈게요. 걸린대. A candidate driver, 누구에게? 이 candidate 하면 지원자 또는 후보자란 뜻이죠. 택시 운전을 지원하는 그 지원자에게요, 약 2년이 걸린답니다. 2년이. 뭐 하는데? 여기가 진짜 좋아. To learn this massive amount of material. 이 광범위한 양의 자료, 저 세부적인 정보를 다 암기하는데, 외우는데 무려 2년이나 걸린답니다. 엄청 빡세죠? 무슨 사법고시도 아니고. So that, 그래서 they can pass, 그들은 통과할 수 있어요. 뭐를? The ominous 하면 악명 높은 또는 엄청 까다로운 험악한, 그들은 엄청나게 힘든, 오랄 테스트니까 구두 시험이죠. 필기로 보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ABC 학교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네, 여기서 세 블록 가서 좌회전한 다음에 오른쪽 깎고 가서 어쩌고 갑니다. 다 기억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 이름이 바로, 이름도 웃겨요. 지식이야. 구두 테스트 이름이 지식인데 이 시험을 통과하려면 2년 걸린대요. 2년.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도 없이, 즉 당연히 런던 택시 기사들은요, have placed a huge burden, 아주 거대한 부담을, 과부하를, 압박을 줍니다. 어디에요? 그들의 기억력에. 그렇죠? 왜냐하면 저 많은 걸 다 외워야 되니까 뇌한테 얼마나 부담이 가겠습니까? especially 특히나 on a form, 어떤 형태로 어떤 형태의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냐면 알려진 형태. 뭐로서? 작동기억. 우리 뇌에 작동기억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얘한테 엄청 부담을 준대요.
다시 이 녀석이 뭐하는 곳인데 관계부사 rules and fact야. 어떤 규칙, 법칙이나 객관적인 사실들이 have to be consistently 잠깐만요. 무슨 소리지? 끊임없이 in mind 상기되어야 하는 뭐 하는 데 있어서 in determining ongoing actions 지금 이 순간 진행 중인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 순간 머릿속에서 요 다음에 어디 가야 되지? 이 다음에 저기인데 이게 다 사실적인 정보잖아요. 그 정보를 순간순간 계속 꺼내면서 운전을 해야 되니까 작동 기억에 엄청나게 무리를 주는 그런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택시기사들은 엄청난 뇌의 가소성을 갖고 있더라. 뇌의 기능성이 매우 확장되었더라 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독자들의 제한된 경험이 텍스트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읽는 소설이나 문학이나 글따위를 얘기하는 거죠. 글 속에 있는 가상세계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보통 소설로 두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경험이 제한되어 있으면 내가 소설을 읽을 때 그 소설 속은 사실 허구, 가상, 곧 허구잖아요. 그 허구 세계를 되게 쉽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경험한 게 많으면 소설을 읽을 때 그 허구 세계를 쉽게 못 받아들이는 거죠. 왜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이 존재하잖아. 이미 틀이 존재하죠. 그것과 다른 어긋나 있는 가상, 허구라고 하는 건 당연히 반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지. 그런데 세상에 대한 걸 잘 몰라.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뇌가 몰랑몰랑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상, 허구라 하더라도 더 쉽게 받아들이겠죠. 뭐 당연한 얘기 같은데. 자, 소설, 텍스트는요. 묘사일지도 몰라요. 어떤 세상인데 어떤 세상이냐면 they completely defies 하면 반항하다, 무시하다, 저항하다 이런 뜻이에요. disregard 정도로 바꿀 수 있겠죠. 완전히 무시하는 세상이랍니다. 뭐를요? Our empirical이 경험적인이라는 뜻이야. 우리가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지식들을 완전히 무시한대요. 즉, 우리의 경험적 지식으로 이루어진 실제 세상과 소설이 그리는 이 허구 속 세상은 다르다 아니겠습니까? 즉, 어떤 세상이냐 하면 다른 일련의 자연 법칙과 인간의 어떤 관습 따위가 들어있는 세상이래요. 그런 상상 속의 세상은요, 역설적으로도 may enhance, 향상시킬지도 몰라요. 자, 여기 보면 이거 플러스잖아요. 근데 위에 뭐였어? 소설 세상은 우리의 경험적 세상을 완전히 개무시한다. 이거 마이너스 아니었습니까? 근데 역설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역설적으로는 역적이랑 같잖아요. 반대자라는 뜻이.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이런 현실을 무시하는 저 가상의 세상이 오히려 향상시킨답니다. 뭐에 대한 걸요? 난 또 현실된 이해를 향상시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허구성 그 자체, 허구적 세상 그 자체에 대한 이해는 향상시켜줄 수 있대요. 왜냐하면 독자들이 lack, 부족하기 때문이래요. 뭐야 이거 첫 번째 나왔던 문장 아니야? experience of them, 그것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허구 세상에 대한 이해도를 더 키울 수 있답니다. 자, 일단 그것들에 대한 이해에서 그것이 말하는 건 앞에 있는 이 허구 속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자가 허구적인 세상에 대한 경험이 없다. 그럼 얘는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떤 독자가 되겠습니까? 글을 많이 읽은 독자입니까? 아니죠. 허구 세상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으면 얘는 이제 막 글을 읽는 초보 독자가 되는 거죠. 글을 많이 안 읽어본 사람들. 초보 독자야. 자, 그러면 벌써 예시를 하나 들어볼 수 있어요, 얘들아.
만약에 피터팬이라는 영화가 있어. 소설 있죠, 이거 피터팬. 피터팬을 이제 막 6살짜리 아이가 읽어요. 그러면 이 속에 나오는 피터팬이나 웬디나 날아다니는 작은 요정 팅커벨 같은 것들을 읽을 때 와, 우리 집에도 팅커벨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왜? 이해하고 받아들이니까. 근데 반면에 지금 우리가 읽는다고 쳐봐요. 그럼 어때요? 유치하게 짝이 없죠. 날아다니는 소조요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왜? 그 말은 왜 하는 거지? 내가 살아온 경험적 세상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애기들은 상상 이야기를 읽으면 읽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걸 되게 잘 이해한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거야. 결국 이제 이해라고 하는 건 뭐로 바꾸는 거야? 받아들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허구가 존재하는 걸 이해하는 건 아니죠. 그걸 잘 받아들인다에 대한 얘기였고 이 자리가 빈칸 추론 아주 유력한 자리입니다. 직면하는 것, confront하면 encounter랑 같죠? 직면하는 것, 뭐랑? 세상이랑. 어떤 세상? That does not match our empirical knowledge. 아, 요거 분사구문이었군요. 삭제. 직면해서, 직면했을 때 우리의 경험적인 지식, 실제 세상에 대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 직면했을 때 이거 무슨 세상? 허구 세상 얘기하는 거죠. 그 세상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요 직관적으로 인식해버린다. 그것을 어떤 거? 이 허구 세상이요. 허구 세상을 뭐야 이거? 당연히 허구네 라고 생각을 할 거래요. 다시 말해 in the straightforward sense 더 직관적인 면에서 not true 같은 말이죠. 허구야 즉 사실이 아니야 라고 받아들인다고요. 우리는 and 그리고는 as expert readers야. 아, 오케이.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문장에서 존재하는 우리는요 초보 독자는 아니었어요.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우리를 전문가 독자라고 보면 당연히 초심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야? 허구잖아. 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도 직관적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전문가 독자로서 우리는 이 자리가 병렬이 누구랑 걸려요? 여기 perceive랑 걸리는 거예요. We intuitively perceive and as expert readers we do not put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 어떤 요구들을 두지 않는데요. 즉 요구하지 않는데요. 뭐에 대한? 이 신뢰성이잖아요. 신뢰성, 진실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 온데 그것들에 대한 진실성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왔던 자 이게 수일치가 정확히 맞지는 않아요. 허구적인 세상, 허구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허구적인 것들이라고 의미상으로만 받아내야 될 것 같아요. 비문입니다. 여긴 복수명사가 없기 때문에 잘못 쓴 거예요, 사실은. 아니면 이걸 앞문장으로까지 가져가면 요걸 가져가야겠죠. 요걸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링크 허구적인 세상들에 대한 신뢰성, 진실성을 요구하잖아. 그게 뭔 말이야? 내가 아까 말했잖아. 피터팬 보다가 팅커벨 보면 그냥 가짜네? 실제로 없다. 이렇게 말하고 말지. 야, 이게 진짜로 어딨어? 막 따지지 않잖아요. 증거대라고. 왜? 그냥 없는 거 아니까. 그 말이야. 신뢰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냥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tend to do야. 아까는 do not이다. 안 한대. 근데 이번에는 한대. 자, 한다가 뭘 한다야? 진실성에 대한 요구를 한다는 거야. 어디에서는? 허구적인 세상에서는. 그런데 어떤 허구적인 세상이냐? 실제 세상이랑 아까는 디프런트였잖아. 다른 세상 우리가 딱 차이가 나니까 바로 안단 말이야. 근데 어떠면 비슷해버리면 이때는 이게 진짜야 가짜야? 의심이 돼. 그럴 때 뭐 할 수 있어? 야 진실인지 아닌지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있습니까? 영화 중에서도 역사적인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미 역사 인물들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면 그 자체가 이미
허구가 아니라 진실 기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다 똑같진 않고 비슷한 거야. 뭔가 다른 게 보여요. 근데 전반적으로 비슷하다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건 허구다라고 치부하고 말지 않는다는 거지. 그거 진짜인지 아닌지 고증되었는지 아닌지만 갑론을박 싸운다는 거죠. 왜요? 상당히 유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와 유사하니까 신뢰성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 자, novice reader 이게 이제 비기너입니다. 얘가 이제 초보자예요. 초보자 독자요. 초보자 독자의 반응은요 어떠냐면 처음에 뭐 한답니까? 거부를 한대요. 초보 독자는 처음에 거부를 한대요. 왜냐하면 the fictional world 그 허구적인 세상이 is perceived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식이 되고 그리고 따라서 inferior 뭐야? 우리 실제 세상과는 열등한 세상이구만 멍청하구만 그래서 다 부정하고 거부한다고 합니다. 아까는 초보자가 더 잘 이해한다고 하지 않았나? 자, 그래서 다음 문장 보면 역적이 걸려 있어요. 하지만 자, 그냥 초보자는요 처음에 허구 세상을 보면 거부한다고 해요. 만약에 the part of the movie reader's cognitive truth 그 초보 독자의 인지적인 접근의 한 부분 학습에 대한 그러니까 이 초보 독자가 이 소설, 이 텍스트를 읽는 이유죠. 읽는 이유가 이거래. 창의적인 놀이래. 애초에 목적이 진실 규명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상상 속에서 놀아보자. 요 자체가 학습 목표가 되는 거래. 이런 목표를 잡고 읽는 이 초보자 독자는 어떻게 될까? It makes imaginary world. 그렇게 하면 그것은 이제 그것이라고 하는 앞문장 전체를 받아요. 초보자 독자가 상상놀이를 목적으로 소설을 읽어버리면 그것은 그 허구적인 세상을 어떻게 만드냐면 considerably 상당히 더 tangible 하면 실체가 있는 막연한 게 아니라 실체가 있는 그리고 있음직한 가능성 있는 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전제 조건이 있었구나. 똑같은 초보자가 있어요. 초보자가 그냥 허구적인 걸 보면 거부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자기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 사람의 목적 자체가 상상놀이다, 창의적인 놀이다 라는 걸 깔고 들어가면 그때는 그 세상이 더 나에게 뭔가 실체가 있어 보이고 실제같이 보이고 또 신뢰도 가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요. 누구에게보다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건 초보 독자를 얘기하는 거죠. 초보 독자에게 더 실체가 있고 신뢰가 간다고요. 누구보다 더 for more rational expert readers 그쵸? 더 우리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전문가 독자들보다 말이에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전문가 독자는 이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성, 상상놀이를 못해. 왜? 그냥 이성이 바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 게 어딨어. 유치해. 이런 식으로. 초보 독자의 이 제한된 경험이 있어요. 제한된 경험? 뭐에 대한? the actual world. 지금 다시 실제 세상이 나왔다. 실제 세상에 대한 경험이 역시 제한되어 있는 초보자라면 글도 많이 안 읽어봤고 아직 세상 물정도 잘 모르는 거야. 그럼 그쵸? 둘 다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뭘 의미하게 되냐면 그들이 잠재적으로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를요? A wide range of the fictional world. 그 아주 다양한 광범위한 허구적인 세상을 더 잘 받아들인대요. 뭐 하지 않고요.
ascribe A to B 하면 A가 B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던데 without이니까 더 큰 어느 정도의 진실이라는 게 그 어딘가에 속한다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속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댐이 가리키는 건 허구적인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이 그 세상 속에 허구적 세상에 있다 없다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자 얘는요 부사예요. 접속사가 아닙니다. 그럼 뒤에 병렬 구조를 쓰면 안 되고 그냥 현재 분사로 나가야 돼요. 따라서 take a substantial cognitive leap 상당한 인지적인 립하면 도약이거든요. 도약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앞으로 나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인지적 발전, 진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나아감, 어디로요? From light to text예요. 어머 신기해. 현실에서 허구적인 세상 속으로 상당히 인지적인 도약을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현실에서 글 속으로 이동을 한다는 뜻이죠. 이동을 한다는 건 거부한다, 너는 뭐한다? 이해한다. 이해한다는 건 뭔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총 3가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 허구적인 세상, 텍스트를 바라보는 3인의 태도였어요. 3인의 태도. 누가 있었습니까? 자, 전문가 독자가 있었어요. 전문가 독자에게는요, 되게 어떻게 읽어요? 저거 바로 직관적으로 허구라고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진실에 대한 요구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전문가 독자임에도 불구하고 할 때가 있었어요. 바로 언제냐면 현실과 비슷한 텍스트의 경우는 얘는 진실에 대한 요구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쵸? 비슷하면 우리가 의심하게 되니까요. 두 번째는 초보 독자였는데 자, 초보 독자는 글을 처음 읽은 거야. 근데 첫 번째 초보 독자는 그냥 글만 처음 읽은 놈. 텍스트만 초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텍스트만 초보인 애들은 뭐라 하냐면 책 읽자마자 바로 아까 허구인 것으로 거부한다고 그랬죠? 사실이 아닌 것으로 거부한다고 했어요. 이거 이제 일반적인 초심자의 독자였고 여기서 이제 단서가 들어가죠. 하지만 이 초심자의 목적이 뭘 때? 창의놀이, 상상놀이가 되면 그때는 더 실체적이고 믿음직한, 있음직한 그런 세상이 되는데요. 허구적인 세상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 누구였어? 3인이 아니었군요. 그럼 이거 메인이라고 했대. 크게 2인인데 하나, 둘, 셋, 넷, 5인이라고 해야겠다. 5인의 태도. 5인을 할 때나? 그냥 5가지 태도라고 할까요? 마지막은 초보 독자인데 세상 물정도 모르는 놈들이야, 그렇죠? 세상 물정도 모르는 독자는 어때요? 더 쉽게 받아들인다고 했죠. 그래서 현실에서 소설 속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세상 경험도 없으니까 현실 세계와 허구 세계의 차이점 자체에 대한 이 인식 자체가 잘 안 서 있겠죠. 기준 자체가요. 자, 다음은요. 단백질의 부족은 영양실조의 주요 원인이 아니다.
단백질은 근손실인데 영양손실? 영양실조 원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 나는 없는데 별로 통념 같이 보이진 않아요. 자, 뭔 내용인지 볼 건데 이 글은 여러분 순서별로 나올 겁니다. 글의 순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요거 문장 삽입도요. 글의 순서로 나올 겁니다. 자, the first question. 처음 하는 질문이에요. 누가 뭐 하는? Most people ask. 대부분의 사람들이 묻는 질문. 누구에게? vegans. 완전 채식주의자나 그냥 채식주의자들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입니다. 뭐래요? Where do you get your protein? 야, 너 그렇게 맨날 채소만 먹으면 도대체 너의 단백질은 어디서 얻어? 라고 물어본대요. prevalence 하면 널리 퍼짐, 만연이라는 뜻이죠. 만연, 널리 퍼짐 of the question. 그런 질문이 만연하대. 널리 퍼져 있는 것은요. is a hangover래요. hangover 하면 hangover,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from an early period. 되게 초기부터 매달려 있는 것이면 유물이라고 보통 말할까요? 잔재 이런 거.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죠. 과거부터의 유물인데 그게 언제 시작됐냐면 1930년대에 시작된 어떤 것이 잔재라고 합니다. 1930년대가 뭐 하던 시절인데요. 관계부상 영양학자들이 믿었던 시기예요. 뭐라고? 대생략되어 있고 we needed, 우리가 필요하다고 믿었던 시기예요. High level of protein. 그렇네. 단백질 엄청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구나. 우리의 식단에 있어서 말이에요. 자, 이렇게 믿었었고요. 여기까지 대절 한번 묻고 and that 하죠. 그러면 대절이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and that. 이것도 어법이었기 때문에 어법은 제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A protein deficient diet. 단백질이 부족한 식단, deficient 부족한 식단이 was a major cause, 주된 원인이라고 믿었던 거죠. 바로 malnutrition, 이게 영양실조죠. 단백질 많이 먹어야 돼. 제 영양실조 걸렸어. 그럼 쟤는 단백질 안 먹은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1930년대 영양학자들의 통념이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됐던 질문이 바로 저거예요. 야, 너 단백질 어디서 구하냐? 이거 못 먹으면 죽는데. lack of protein. 그래서 단백질의 부족은요, was a problem. 문제였대요. 누구 사이에? Among some people. 어떤 사람들 사이의 문제였대요. 어떤 사람들 eating little else but. 자, 여기서 but은요, 하지만이 아니라 뭐뭐 외에는이에요. 그리고 little else 하면 거의 뭐뭐 하지 않는입니다. 거기다 eating까지 붙이면 통째로 뭐뭐 외에는 거의 먹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The tropical root crop cassava. 열대 뿌리 작물 채소네요. 그럼 채소죠. 뭐 곡식 채소 그런 거죠. 카사바라고 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먹어. 그러면 이게 거의 이것만 먹는 거죠. 이것만 먹는 사람들이 문제래. 그 말인즉슨 여기 뭐 없다? 프로틴이 없다. 이거 바로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빨리 앉으세요. 앉아서 발음 보세요. 지금 촬영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카사바는 먹히는 거예요. 어디서? 서부에서 주로 서쪽에서 섭취되는 작물인데 주로 in the form of the 타피오카. 타피오카 형태로 먹는데요. 타피오카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버블티 먹으면 요 펄 있죠. 요게 딱 타피오카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먹는데요. 근데 이 안에는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사이에서는 문제가 되었을 거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포함하거든요. 나오잖아요. 그렇죠? 레슨에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단백질이 덜 포함되어 있답니다. than 뭐보다요? Any other major staple food. 그 어떤 다른 주된 주식보다. staple food 하면 주식이에요. 이것보다 단백질이 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철밥만 먹는 일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통념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 당시에 통념이었던 거고 이제 그걸 깨자. 역적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영양실조가 걸린 사람들은요. 생각이 되었던 사람들이야. Thought to be suffering from protein. 그래,
단백질로부터 고통받는다고 생각되었던 다른 영양실조가 걸린 사람들, 그러니까 단백질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여기까지군요. 단백질 부족으로. 그랬던 이 사람들이 were impacted, 드디어 사실이 나왔죠. 통념이 아니라 알고 보니 사실은 simply not getting enough calories. 우와, 완전 어벙저, 그치? 단백질이 아니래. 이 단백질이란 영양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칼로리 섭취 자체가 충분하지 않아서 알고 보니까 영양실조가 걸렸던 거죠. 이게 진짜래요. 그래서 자, 다음 문장에 다시 D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이 아이디어는 다시 통념이 한 번 더 나오는 겁니다. 어떤 생각? That we need high levels of protein. 야, 우리 단백질 많이 먹어야 돼 라고 했던 그 통념, 그 생각은요, was disproven, 틀림이 입증되었다. 틀림이 입증되었다. 여기 그냥 proven하면 절대 안 됩니다. dis 붙어야 돼요. 틀렸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보건 당국들은요, 마침내 줄였대요. 뭐를? 권장되는 단백질 섭취량. 권장 단백질 섭취량을 여기서 to는 전치사로 뭐뭐까지 뭐뭐로가 되겠죠. 약 3분의 1까지 줄였다고 합니다. 뭐의 3분의 1인데요? 왓절 나왔네? 이거 뭐뭐 하는 것 해석할 거죠? What had been thought to be required. 과거 완료 수동태까지 적혀 있습니다. 대과거예요. 그러면 필요로 된다고 생각되어 왔었던 것의 3분의 1로 단백질 관장 섭취량을 마침내 줄였대요. 자, 줄인 게 과거잖아. 지금 줄였다야. 그러면 필요하다고 생각됐던 건 그거보다 더 전부터 그래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과거 완료고 생각된 거니까 수동태를 써야 되는데 얘는 영작으로 꼭 암기해 봅시다. 되게 좋아 보여요. 이 더 낮아진 수치들. 그래서 이 더 낮아진 수치는 뭘 말하는 겁니까? 정부가 낮췄잖아요. 그렇죠? 이걸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의 위치가 좋은 거예요. 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낮아진 수치들은요, 의미한다. 대비어를 for adult, 어른들에게. 근데 어떤 어린? Eating sufficient calories. 그래, 단백질 말고 그냥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하는 어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충분히 어른들이 칼로리만 섭취를 하면 심지어 식단조차도, 그런데 어떤 식단? consisting of, 뭐뭐로 구성된, 근데 exclusively 하면 just랑 같죠. 오로지, 단지 빵, 파스타, 라이스, 포테이토, 이거 전부 뭡니까? 탄수화물 덩어리잖아. 이런 것들로만 구성된 식단을 먹는다고 해도 어떻다고? will provide adequate protein이에요. 부적절한 inadequate이 아니라 적절한 충분한 단백질이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옛날 말 다 틀렸던 말이 맞는 거죠. 이렇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나라가 바꿨겠죠. 나라가 바보도 아니고. 자, 물론 어린이와 임신한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들 필요해요. more protein, 프로틴, 단백질도 필요하긴 하다. 하지만 그것은 쉽게 공급되는데 단백질이죠. 뭐 하면 돼요? 콩 추가해서 먹고 완두콩 추가해서 먹고 렌틸콩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렌틸콩도 먹어도 돼요. 고기 굳이 막 단백질 덩어리 안 먹어도 된다고. 이런 걸 빵이나 파스타나 쌀과 같은 기본적인 주식들에 곁들여서 먹기만 해도 충분히 단백질 공급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양실조 단백질 때문 아니야. 재밌었어? 더 놀 수 있는데 하면 되면 맞지? 네. 이거 예뻐라.
자, 다음은 우주에서 발견된 것들은 과학적으로 해석될 수 있대요. Humankind, 인류는요, has sent, 보냈대. Rocket probes, 로켓 우주 탐사선이죠. 프로그램은 우주 탐사선을 보냈대. 어디로? 비너스가 어디예요? 금성, 화성, 목성, 그리고 토성의 문은 위성이죠, 위성. 문은 위성이에요. 우리 지구의 위성을 문이라고 하는데 이건 실제로 위성이라고도 하지만 그 자체가 달이라고도 하죠. 달을 그냥 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 위성들,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까지 이런 것들을 다 탐사하려고 로켓을 보내봤고요. 그리고 나서 연구했대요. 그 행성과 그 행성들이 가진 위성들을 어떻게 해요? 지상에 그리고 우주에 기반하고 있는 기구들, 장치들을 가지고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all the planets, 모든 행성이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 근데 누구 빼고? 머큐리 빼고요. 머큐리는 수성. 수성을 제외한 모든 행성들이 다 뭐가 있더래? 진짜 대기가 다 있더래. 대기가 다 있더래. 그리고 소두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어, 동사 뭐 하고 소두, 주어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주어는 동사다. 주어 또한 그렇다가 되죠. 주어 또한 그렇다. 앞문장이 긍정문일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나도 그래 라고 할 때 쓰는 게 바로 so도 주어 또는 so 비동사 주어인데 얘도 애초에 어법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어법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수성 빼고 다 대기 있어. 그럼 뭐뭐 또한 대기 있어가 되겠죠? 누가 대기가 있대요? All the larger moons except our own이에요. 우리 자신의 것을 제외한 더 큰 위성들도 대기가 있다라고 해요. 자, 얘는 내용일치로 나오기가 좋아 보이거든요. 이게 과학적인 설명이라 지금 이 문장 이해했어요? 자, 태양계에 있는 행성 중에 뭐 빼고 다 대기 있다고? 수성 빼고 다 대기 있다고? 그리고 태양계에 있는 수금, 지화, 목토, 천의 명은 이 행성들은 각각 그 행성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야. 지구 같은 경우는 그 위성의 이름이 달인 거고요. 오케이? 근데 모든 더 큰 달들도 위성들도 다 대기가 있대요. 뭐 빼고? 우리의 자신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뭐 말하는 거야? 실제로 달 말이에요. 달. 우리 지구, 우리가 보는 그 달 빼고 나머지 더 큰 행성들에 있는 위성은 다 대기가 있다는 겁니다. 위성에도 대기가 있다는 거예요. The surface, 표면이요. 우리가 관찰하는 표면은요. 가지고 있대요. Mountains and craters. 산도 있고 분화구도 있답니다. 분화구는 화산 활동의 흔적이죠. Unless,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야. 무조건 있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네요. 근데 조건이 지금 부정으로 시작했어. 만약에 그것들이 are, 이거 투투구문이죠. 투투구문도 부정문이잖아.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지. 근데 거기다가 unless는 if not이야. 그럼 해석 어떻게 돼야 돼?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지 않다면이 되겠죠. 말이 좀 복잡해. 그 표면, 여기서 대기가 말하는 건 표면이 되는 겁니다. 그 표면들이 너무 부드러워서 말랑말랑해서 to support, 지탱할 수가 없지 않다면 뭐를? 그러한 구조물들을. 그래서 그러한 구조물들은 산과 분화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 어떤 행성이 있어. 근데 지연한 행성이 있는데 여기 산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산은 무겁잖아. 지구에 산이 있죠. 산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산 아래에 있는 이 지각 멘틀이 단단하기 때문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어느 나라, 어느 행성 갔더니 행성 자체가 되게 유동체, 액체 비슷하게 이렇게 말랑말랑해. 그러면 산이 솟을 수가 없겠죠. 솟자마자 함몰될 테니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행성의 표면이 너무 말랑말랑해서 산이나 분화구 같은 것들을 받칠 수 없지만 않으면 웬만하면 다 산과 분화구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죠?
얘는 아무튼 내용일치예요. 이 글은 머리에 들어오니 이거 놀다 와서 몇몇 위성들은요 덮여 있다. 바로 깊은 얼음층으로 덮여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있는데 이오라고 불리는데 얘가 뭐냐면 문 오브 주피터. 그렇군요. 목성의 위성인 목성 위성 이름이 아이오예요. 얘는요 has 뭘 가지고 있냐면 surfer volcano입니다. 화산인데 이거 황산이잖아요. 이산화황할 때 황산. 황산 유황이라고 유황. 황산 소리. acid가 안 붙었죠. surfer하고 acid가 붙이면 황산. 유황으로 된 화산도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요 식별했어요. 확인해 왔어요. 특징들을. 뭐 같은 거요? Both familiar and strange. 그러니까 각 행성 사이에 서로 비슷한 그런 것들이나 또는 서로 다른 이상한 특징들을 확인해 왔다. 하지만 발견된 모든 것들은 다 is interpretable 할 수 있대요. 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더래. 비슷하건 비슷하지 않건 다 해석이 가능하대. 뭐로써? 이제 natural outcome, 어떤 자연적인 결과로서 해석할 수 있대요. 근데 그 결과가 뭐라고 우리에게 현재 알려진 화학이나 물리학 같은 거, 이건 자연과학이잖아요. 이미 정해진 법칙.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미 알려진 화학이나 물리학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기 어느 행성에 분화구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우리 지구에서 분화구는 뭐의 증거를 했어 아까? 화산 활동의 증거라고 해. 지금 똑같은 거야. 우리 지구에 있는 분화구는 화산 활동의 증거니까 이 행성에도 분화구가 있다는 건 화산 활동이 일어났겠지.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렇게 논리가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야. 우리의 화학이나 물리학이 갖는 똑같은 자연적인 결과로서 해석이 될 수 있다. 근데 다시 한번 수식. 적용되는 화학이나 물리학이야. 어디에 적용되는데? To the condition.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 어떤 상황? The result from 하면 뭐뭐로부터 발생하는 상황? Those same rules. 그 똑같은 법칙들로부터 발생하는 상황. 그럼 아까 내가 말한 이 멘틀이 대류하고 여기서 지각끼리 충돌이 나면 고열 때문에 압력이 솟아서 이 위로 용암이 뿌리쳐 나오면서 땅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화산이 생긴다. 이게 뭐야? 법칙이죠. 이런 법칙. 근데 어디에서 작동하는? Acting on earlier condition이에요. 더 이전의 상황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더 이전의 상황들이면 뭐 시간적으로 과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구에서 봤던 거 여기서도 일어나고 여기서 봤던 거 다음 거에서 일어나고 다 전에 봤던 것들에서 다 똑같아. 전에 봤던 상황들에서 적용되던 법칙들이 지금 보는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돼. 그것이 물리학 법칙이든 화학 법칙이든 간에. 더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행성을 연구해 본 결과 우리가 가진 과학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 설명 가능한, 아까는 해석 가능한, 이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얘는 어휘 문제도 괜찮아요. 설명 가능한 사건들의 연쇄라고 하는 건 연달아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은 extends back to the beginning of the time. 태초, 시간의 시작 지점인 태초까지 거슬러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never to explanation required. 이것도 지금 도치거든요. 도치예요. 하지만 어법 문제였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결코 그 설명들, 저 행성들에 대한 우리에게 적용되는 과학적 그런 설명들은요 요구하지 않는데요.
뭐를요? 어떤 상황들을요.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그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defy하면 저항하다, 무시하다. credibility는 신뢰성이죠. 신뢰성에 저항하지 못한대요. 신뢰성에 저항하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신뢰성에 저항한다는 건 뭘까요? 신뢰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 따위를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물리학 법칙이든 화학적 법칙이든 간에 거기에 저항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에 맞는다, 위배된다? 위배된다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결코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 행성들에 대한 모든 상황들이 다 설명이 된다는 얘기랑 같은 거 맞아요? 꼬고 그렇게 해놔서 말이 좀 어렵게 돼 있는데 improbable, 있을 것 같지 않은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일어나 왔대요. 역사를 통틀어서 그런 일들은 일어났었습니다. 과학은요, 아직 완전해서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해요. 그 과학은 불완전해요. 근데 역접이 나왔으니까 뒤에는 다시 과학에 대한 긍정적 얘기가 나오겠죠? 하지만 there's no persuasive evidence, 되게 설득력 있는 그런 증거가 없대요. 자, 지금 이건 과학에 대한 얘기는 아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과학 부정해놓고 역적 걸고 뒤에다 아직 과학 부정을 쓸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어떤 증거가 없는 거냐 하면 the occurrence of the miracle, 이 기적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기적의 이건 발생이잖아요. 기적은 비과학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비과학적인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비과학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설명할 수 있다면 과학은 패배한 거죠. 왜? 과학이 설명 못한 걸 걔가 하는 거니까. 그럼 큰일 나거든요. 자, 다시 기적이 뭐냐면 즉 of events, 어떤 사건에 대한 발생의 증거예요. 근데 어떤 사건이냐 하면 소백 구문입니다. 너무, 이게 헤드도 너무한 거야. 너무 improbable,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there's no reasonable, 도저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긴 있지. 근데 그 일들을 설명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비과학적인 것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까 아직 과학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귀신. 자, 귀신은 비과학적이죠. 근데 귀신이 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게 없게? 없거든요. 그것들이 어디엔가 언젠가 우주의 이 평생 동안 일어날 거라는 그런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그런 이상한 사건에 대한 증거도 없어. 그러니까 과학이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하는 건 맞는데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거를 다른 놈도 설득력 있게 증거를 내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영역은 아직 아무도 못 건드리고 있는 영역이 되는 거지. 빨리 과학은 그걸 차지해야겠네요. 7번까지면 내가 몇 번 준비했지? 내가 언제 오나 좀 기다리다 했는데 결국 5개, 5개를 했나? 6개를 했나?